네, 외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2013 회계연도가 이제 채 1시간 반이 남질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정부 일부 폐쇄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10월에는 이 소식 말고도 부채 한도라든지 그리고 연준의 앞으로의 차기 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슈들이 외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지금 대두되어 있는 이슈들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달러와 약세 재료가 좀 우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예산안이나 부채 한도 협상, 그다음에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미국의 문제가 불거진 부분이고 차기 연준 의장은 옐런 부의장이 지금 임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도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달러 약세 재료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그 불확실성이 좀 금융시장 혼란을 가져오면 또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에 대한 수요도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달러와 약세를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경기가 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그동안 상당히 강했던 유로존 같은 경우는 단기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ECB가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싹트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달러와 약세는 그래도 일방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주간 120일 이평선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을 크게 하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약세 재료가 일단은 지금 우세한 상황이지만 이 부분은 좀 제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보자면 7월에 또 달러가 연간 기준으로 보자면 한 76달러대까지 오르면서 이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이때 재료가 된 것이 또 경기 모멘텀과 통화 정책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달러와 강세, 중장기적인 강세 흐름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달러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기본적인 원인은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 대비 훨씬 괜찮은 모습이고, 또한 미국이 이제 통화 정책을 완화해서 긴축적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흐름을 거기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좀 더 이제 외환 시장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래도 미국 경기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외환 시장에서는 지금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올해 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5월, 7월은 빼더라도 5월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국 경기가 매우 좋다라는 인식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오히려 5월 22일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한 이후로는 달러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지난 9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를 지연을 시키면서 달러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긴 했지만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기대가 점점 시장에서 견고화된 시점에서도 달러화는 오히려 7, 8월 동안에 떨어졌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또 통화 정책도 통화 정책이지만은 또 각국의 선진국 간의 경기 모멘텀을 각축전, 그게 좀 보다 핵심적인 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예상외로 강했던 그런 배경에는 2분기에 재정 긴축을 완화해줬던 게 경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네. 또 순환적으로 이제 사이클상 경기가 좀 반등한 그런 시점이랑 맞물린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전체적으로 봐서는 민간 대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신용 창출의 기능이 아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역내 국가 간의 격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유로존은 오히려 4분기에 ECB가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와의 강세의 모멘텀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유효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중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어제 오늘 발표된 중국의 9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경기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거든요. 네. 중국의 경기 모멘텀을 앞으로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외환 시장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저희가 한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중국 지표에 따라 굉장히 시장 부침이 심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이번 주에 중국 지표 조금 나쁘게 나왔지만 시장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거 보면
중국 경기에 대한 좀 확신, 신뢰도는 이 2분기보다는 훨씬 개선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중국 정부도 중국 경기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좀 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상반기에 계속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9, 10월에는 계절적으로 부동산 호황기 뭐 이런 시기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과 또 정부가 어느 정도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신뢰도 시장에 좀 심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환 시장에서 볼 때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정책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안화 환율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가 제가 이제 보여드릴 중국의 정부의 환율 변동폭과 현물 환율입니다. 환율 변동폭이 이제 정부가 매일 아침 고시하는 환율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폭을 지금 까만 선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네. 파란 선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 달러 대 위안화 환율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정부가 설정한 밴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이제 정부의 위안화 환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꾸준하게 그 밴드를 내리는, 즉 위안화 절상을 허용해 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또 내수 부양의 의지, 또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하나는 위안화 국제화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은 꾸준한 절상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또 과거와는 다른 점이 과거에는 위안화 절상이 아시아 통화 절상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네. 이제는 이제 중국이 마이웨이, 나만의 이제 통화 정책을 펴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이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아시아 통화에 미친 영향은 좀 상당히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살펴봐야 할 것이 엔화의 환율일 텐데 일단 엔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가장 또 일본에서 많은 이슈가 불거졌던 게 소비세 인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또 경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또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이벤트들이 지금 오늘 많이 대기되어 있는데 오늘 오후 6시 정도면 이제 아베 총리가 내년 4월부터 소비세를 5%에서 8% 인상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초에는 소비세 인상을 하게 되면 일본 경기가 많이 위축되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소비세 인상을 안 할 경우에 재정을 건전하겠다는 의지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당히 부정적인 재료로 볼 거라는 전망이 더욱더 힘을 싣고 있고 그래서 소비세 인상 자체를 시장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뭐 5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제 소비세 인상이라는 게 아베노믹스를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이런 부분은 엔화 약세 재료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과거의 소비세 인상 전에는 오히려 경기가 세금을 인상하기 전에 미리 구매하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경기에 좀 살아나는 모습이 좀 선취 매수인 거죠. 이제 이런 부분 감안하면 하반기에 일본 경기 지표는 오늘 단칸 지수가 제조업 지수가 리만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던 것처럼 좀 하반기 연말까지 일본 경기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엔화 환율에는 오히려 아베노믹스 지속으로 해석이 되면서 엔화 약세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는데 최근 들어서 1,080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원화 강세가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10월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까? 네, 일단 뭐 원화가 굉장히 위상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리만 사태 이후에 원화는 신흥국 통화가 강세일 때 같이 강세, 신흥국 통화의 약세일 때 같이 약세를 보여왔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분명히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 통화가 보합이거나 약세일 때 오히려 원화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신흥국 통화와의 선긋기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다면 이제 원화 강세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트렌드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10월달 환율과 관련해서 역시 중요한 부분 수급일 것 같고요. 수급에서는 최근 뭐 3개월 동안 엄청난 한국 주식을 매입했던 외국인의 주식 매수세가 이어질 거냐 이런 자산 매입하고 경상 부분에 공급 우위가 이어질 것이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 너무 그동안 많이 샀고 환율이라는 부분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주식 저평가나 원화 절상 기대, 그다음에 견조한 중국 경기를 고려를 하면 완만한 주식 매수 기존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예. 경상 부분에서도 일단 10월 달까지는 달러 공급이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11월, 12월 가면 달러 공급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매물 부담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공급, 달러 공급 우위 속에서 정부가 얼마만큼의 좀 환율 방어에 나설 거냐, 이 부분이 이제 환율의 하락 속도를 결정하는 그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략의 밴드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를 선정해 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1,07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1,070원이 지지됐냐가 1차적인 관건일 것 같고요. 요 선이 깨진다고 하면 연저점인 1,050원 중반 그 부분을 다음 지지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많이 오른다고 해도 1,080원, 90원 90원 정도가 상당히 좀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의 주요 변수들 알아보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